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 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지의 방합과 지지의 삼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지의 방합과 삼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를 감명할 때 기운을 잘 살펴서 감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방합과 삼합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합보다는 이제 삼합에 대해서, 삼합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기운이 합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삼합에 대해서는 변화가 참 무쌍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감명을 하셔야 사주를 제대로 감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합은 일반적으로 사주 감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기운이 좀 커지는 정도의 그런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삼합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혀 다른 세 개의 기운이 뭉치는 그런 이제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반합도 또 다양하게 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합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합하면은 방위의 합, 같은 기운끼리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족 간의 합이다, 형제 간의 합이다, 또 지인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묘진 같은 목의 기운이죠. 목의 기운이 한데 뭉쳐가지고 인묘진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목방이라고 그러죠. 목방, 목의 기운이 이제 커진 거고, 방위로서는 이제 동쪽, 이렇게 이제 목방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이제 화기운이죠. 사나 오나 다 화기운인데, 화기운이 한 군데 뭉쳐가지고 화방을 형성한 거고, 신유술은 금의 기운이 같이 뭉쳐 있는 거고,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합에서도 그러면 반방합도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반방합은 반의 어떤 기운만 존재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방합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사주 감명하는데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감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방합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를 끼고 이런 식으로 방합이 형성이 돼야 제대로 된 방합이다. 만일에 여기 신유술 했었는데 이 술토가 떨어져서 여기 있었다, 같이 붙어 있지 않고, 그런 거는 이제 방합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결속력을 딱 보일 때 합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겁재죠. 월겁재. 수월의 기토니까 월겁재인데 신유술해서 금기운으로 방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묘술업도에서 살을 좀 잡아준 상태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주 감명을 할 때는 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투출된 기운이 뭐냐, 이 용신을 중심으로 감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유술 금구로 해가지고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월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옆에 금기운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금기운이 좀 강한 상태에서 겁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묘술합 해가지고 겁재가 살을 잡았으니까 주위의 도움으로 어려운 것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러니까 겁재가 살을 잡으면은 부귀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걷다가 금균이 강하니까 살이 확실히 금극목하기 때문에 살이 또 제 역할을 못하죠. 나를 죽이러 온 살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주가 좀 잘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위로 떴을 때, 그러면은 방합이 받쳐져서 뿌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식신이 떴으면 식신생재되기 때문에 그때 이 사주는 발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합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운이 모여서 그 기운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여기에 개입된 게 아니라 같은 기운끼리 모여가지고 결속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합은 뭐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하시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삼합에 있습니다. 지지의 삼합. 지지는 합도 되고 또 충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지 삼합은 그 해묘미, 그래서 해묘미에는 해수랑 묘목과 미토가 결합을 해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요. 인호술 해가지고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합해서 화교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호술 합해서 화를 이루고 사유축, 이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합해서 사유축 합금, 그 다음에 신자진 합수, 이런 식으로 그 전혀 다른 기운들이 합쳐가지고 특정한 그 오행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묘미 합목, 인호술 합화, 사유축 합금, 신자진 합수, 요거는 그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주 감명할 때 이 변화된 기운 가지고 사주에 대입해 가지고 사주를 감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됐는데 그 변화된 그 오행의 기운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지는 삼합도 인정을 하지만 반합도 인정을 해요. 반만의 어떤 합이 형성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묘미 삼합이 다 합쳐지면은 강력한 힘을 목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만 이 두 개 해묘 그다음에 묘미 해미 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도 반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보면은 이 인신사의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왕지고 여기는 묘지죠. 생왕묘가 묘지도 되고 고지도 되고 생왕고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기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은 왕지가 끼고 그 다음에 합이 됐을 경우에 더 이제 강한 목의 기운이 되는 거죠. 해묘목하고 해미목하고는 그 강도가 좀 달라지죠. 왕지를 끼고 반합이 돼야 그 반합이 제대로 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미나 해묘나 이런 식으로. 근데 해미가 되면은 묶이는 작용이 더 강하다. 어떤 변하는 작용보다는 묶이는 작용이 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해미 반합을 이루고 있는데 운에서 묘목이 들어오면 해묘미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확실한 목의 기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변화 어떤 때는 이 기운으로 변하고 어떤 때는 좀 묶이는 기운이 더 강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 감명을 여러 번 하시면서 그 어떤 뉘앙스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주간의 어떤 기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감명을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만 이 합의 특히나 삼합의 어떤 그 변화되는 그 기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신자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했을 때하고 자진했을 때하고 신진했을 때가 다 달라요. 그 기운, 단순히 수기운, 이건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뭐 기운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 각 오행이 갖는 성질하고 바뀌는 이 오행의 성질이 같이 접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한 번에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사주 감명과 많은 어떤 그 경험이 쌓여있을 때 제대로 감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신자 반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진이 빠져 있는 상태. 그러면 화극금에서 그 편제격인데 여기 그 지장간을 보면 무임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신이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금부터 임수가 다 그 용신이 떠 있고 그 지지에는 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일에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이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해가지고 관에 어떤 국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 사주가 좋아지는 거죠. 토생금 금생수 되는 거와 동시에 신자진 수가 커지니까 관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관의 어떤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이 사주가 발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토국수해서 사를 그 식신이 제하고 재를 생하는 이제 그런 상태의 이제 좋은 사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 신자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삼합은 이 원국의 삼합으로 다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한 글자가 들어오고 세운에서 또 한 글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 글자 있는 상태에서 세 개가 모여서 삼합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 원국에서 해묘미, 사유축, 인호술 뭐 이런 식으로 삼합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글자만 있는 상태에서 대운이 하나 더 들어오고 세운에서 또 한 자 들어와서 합쳐져서 삼합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글자만 있는데 그 대세운에서 한 글자 들어와서 삼합이 합쳐지는 것도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진 수국은 이루어지지만 반합인 형태이기 때문에 삼합보다는 이제 좀 약하게 합을 한 상태죠. 안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생수에서 재생관하는, 그러면서 관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합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같은 기운끼리 모여서 어떤 세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이건 다른 기운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큰, 그래서 삼합이 어떻게 보면 더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지, 왕지, 고지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 변한 오행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중심은 월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정관격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사주의 기본 지지에서의 용신은 제격입니다. 신자진이 돼서 수국이 돼서 정관격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수기운이 커졌다고 보는 거지, 여기 수기운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진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제격이 정관격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한 번 용신은 그 용신 그대로,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면은 신월병화랑 여기 또 진토가 있을 수도 있고 자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월 신자진이랑 그 다음에 진월 신자진이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 계절은 그 자평문명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그 뭐 합해가지고 절기가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건 신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관화 될 수는 있지만 정관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됐다 해서 이 자기의 어떤 주 용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감명을 하셔야 됩니다. 삼합은 이 변화된 오행의 힘이 강해지는 거지만 용신은 그래도 월지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이제 사주 감명할 때 제가 또 삼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반합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충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주가 뭐 그냥 그 편안한 사주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사주라는 게 하도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사주를 여러 개 그 풀면서 그때 요 삼합하고 방합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의 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삼형 있죠. 삼형살, 그 다음에 우리가 원진살, 그래서 뭐 그 파해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사주감명하는 데서는 크게 뭐 영향 주지 않는 것들은 좀 빼고 중요한 부분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